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1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자카르타를 비롯한 위송 도시와 반둥 일대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아직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카르타는 찔레둑 시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막혔고요. 남부 땅그랑 지역은 수재민까지 내고 있습니다. 까라왕은 논과 주택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반둥도 폭우 피해는 아주 심한 것 같은데요. 반둥역이 아예 물에 잠겨서 기차 운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사태도 많이 발생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노말리한 폭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바 남쪽 해안가 지방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진은 지난 8일과 9일경에 반텐조 우중꿀론과 바야레박이라는 데서 시작했는데요. 10일과 15일에는 중부자와 빠찌탄에서 또 16일엔 동부자와 말랑에서 5.8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18일 아침에는 족자 군웅기둘에서 7차례나 강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곳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재산 피해와 혼란까지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남부 지방 해안가에 지진이 잦은 것은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유라시아 판 쪽으로 1년에 70mm씩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이슬람 단체들은 오는 25일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마친 후에 제2차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반의 진압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로 나가는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근로덕의 중국인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의식한 경찰은 아홉 시장을 조사한 후에 종교 비하 용의자로 발표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5일 시위가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시장 선거 유세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대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홉 후보 진영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홉 후보 측 사람들은 아예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은 유세 자체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구스 유도연호 측과 아나스 바스웨단 측은 정상적으로 선거 유세를 돌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러하니까 향후 선거전은 보나마나 대혼란의 연속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아홉 시장이 플로우스리브 주민들 앞에서 행한 연설을 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홉을 형사법 위반이라고 본 코란 구절은 수랏 알마이다 아얏 리마사트 즉 알마이다 51절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각자 그 구절을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조코이 대통령은 왜 SBY 전 대통령이 아홉 후보의 발언 문제를 가지고 자기와 자꾸 연관시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가또 누르만티오 합참의장의 정년을 연장해주고 그와 함께 공수 특전사와 육군본부, 경찰 기동타격대 그리고 해병대를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타사리 아자르 전 카페카 의장을 사면 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정치적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Y 전 대통령에 대한 배수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조코이 대통령은 브라보 그린드라당 총재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인도네시아 이데올로기의 판차실라 정신과 비네카 뚱갈리카 정신을 이어가자고 합의한 것 같습니다. 또 PDP 메가와티 총재도 아홉 시장의 종교 비하 발언 진실 공방에 대해서 냉정을 되찾아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이거나 정치적, 종교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치 박 대통령 하야나 퇴진만을 외치는 서울 데모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자카르타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자카르타 정치권은 크게 SBY 민주당, 브라보 그린드라당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과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이렇게 크게 3당파로 나뉘어서 매우 위험한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1차적으로 아홉 주지사를 종교비하죄로 몰아서 내년 시장 선거에서 아예 제거해버리자고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조코위 대통령까지 하야시키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차례차례 군부대와 경찰 특수부대를 방문하면서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사리 카페카 전 위원장을 풀어주는 카드와 브라보 총재의 캐스팅 보드도 만지작거리고는 있습니다. 군경과 안타사리 카드로 SBI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슬람 율법을 내세워서 압박을 해올 경우에 SBI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고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한 것은 조코위 대통령과 투쟁민주당, 더 나아가서 그린드라당의 향후 구도입니다. 만약 아홉이 퇴진을 하거나 조코위 대통령이 하야로 몰리게 되면은 결국 투쟁민주당과 그린드라당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됩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황교안 총리가 정권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이치인 셈이죠. 따라서 이슬람 단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권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은데요. 모두 다 정치적인 묘수 찾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비난하기만 하던 엔루, 나다툴 울라마와 무하마디아가 아홉 시장 퇴진 운동을 놓고는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무이라고 하는 이슬람 칙령위원회까지 나서서 알마이다 51절 말씀으로 훈수를 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힘은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법조계 정부할 것 없이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대준출이라든지 기독교 선교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홉 때문에 중국인들의 진출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 등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판차실라라든지 비네카 정신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양성 속의 조화라든가 종교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건국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군부와 경찰을 신속히 장악하고 정적인 브라보까지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단체를 내세운 SBI 측의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 맞불 대회는 수라바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 군경 및 군인 가족들,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또 힌두교까지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각계 각층 국민 3만 7천 명이 모인 가운데 민족 화합 대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화문 시위에 맞서서 서울역에서 맞불 시위를 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여간 정치적 맞불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점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지를 시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님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던 먹방이 아닌 바로 피부과에 나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면 물도 안 좋고 음식도 기름지고 매연도 많고 하니까 피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저도 요즘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시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닥터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Sebenarnya klinik Dokter Ko ini berdiri pada tahun 97, didirikan oleh Dr. Ko Chung Beng. Dan pada saat ini klinik Dokter Ko udah memiliki lebih dari 30 cabang yang tersebar di Malaysia, China, dan juga di Indonesia. 클라파가딩에 위치한 깨끗한 피부과 닥터 코. 그래도 외국에서 피부과 가기 두려운 건 사실이죠.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선 피부 상태부터 체크업. Perawatan kita lebih ke arah kecantikan, jadi kita menawarkan perawatan untuk kulit seperti laser, facial, filler, ataupun botox. Kita juga menawarkan perawatan rambut seperti kerotokan rambut dan juga body contouring. 상담실로 들어가 선생님과 피부 고민을 나누며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제게 맞는 트리트먼트를 추천해 주셨답니다. Yang diinginkan oleh pasien kurang lebih hampir sama, seperti pengen wajahnya lebih cerah, terus jerawatnya juga nggak keluar lagi, ada perubahan dari kulitnya kurang lebih. 관리 시작 전에 구경을 해보니 이곳의 스킨로션 등 화장품과 여러 약품들이 다 고퀄리티고 심지어 한국 기계들도 보이네요. 와, 여기서 제 피부 믿고 맡겨도 되겠는데요? Kalau untuk produk kita sendiri, kita import langsung dari Malaysia, dari Dr. Ko-nya, karena itu udah produk range-nya Dr. Ko. Dan untuk mesin-mesin kita juga import dari luar. Jadi kita ada beberapa mesin yang kita datangkan dari Korea, seperti mesin laser kita, dan ada beberapa dari US juga, mesin laser seperti Yellow Light. 자, 이제 어디 한번 예뻐지러 가볼까요? 네, 지금 관리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와, 정말 쾌적하죠. 이제 관리를 받기 전에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기본 페이셜인데요. 먼저 화장을 말끔하게 지우고 클렌징까지 싹싹. 화장을 꼼꼼하게 지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네, 이렇게 생얼로 변신한 뒤에 첫 번째 단계로 하는 게 바로 각질 제거인데요. 쌓이고 쌓인 먼지, 피지, 노폐물 투성이들을 한꺼풀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손보다 조금 더 섬세한 기계를 활용해서 시원하게 각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제일 아픈 피지 압출을 했어요. 콕콕콕 따끔따끔따끔 눈물 찔끔 했는데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뻘개진 피부를 진정해주는 마스크팩 타임. 이제서야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장 2시간의 기본 케어를 마치고 바로 레이저실로 들어갔어요. 옐로라이트 레이저를 받았는데 이 빛이 번쩍번쩍해서 조금 무서워 보이시죠? 그치만 정말 1도 안 아팠다는 사실. 레이저가 안 아프다니 말도 안 된다고요? 신라간 다땅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받아보세요. 강추입니다.
얼굴 씻는 중이에요. 몰골이 흉하죠? 근데 이 레이저 진짜 신기한 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안 아프게 잘 해주셔서 완전 만족입니다. 저 사실 레이저 하는 동안 잤어요. 쿨쿨. Untuk para pemirsa Korean TV, mulailah perjalanan Anda bersama kami hari ini dan jadilah Anda yang baru. Look your best, view your best. 네, 여러분 지금 2시간가량 페이셜이랑 레이저를 받고 나왔는데요. 아까 처음 모습이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더 피부가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보통은 피부 이제 페이셜이나 레이저를 하러 오면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덕분에 내내 자다가 지금 좀 비몽사몽 상태로 나온 게 흐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Thank you for today. 요즘 세계는 아주 이상한 정치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 즉 Political Correctness 운동과 반대되는 기조를 외치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오르더니 필리핀에선 마약범의 경우 무조건 살해해도 좋다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선 마치 김종필 전 총재가 박근혜를 비난하듯 나집 라작 수상이 마띠르 버릇이 공격을 받고 있고, 한국에선 최순실 게이트에 박근혜 정부가 크게 휘둘리고, 이슬람 시위의 아웃과 조커의 정부가 반짜실라와 비네카 건국 이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기조에는 Political Correctness, 즉 비시주의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의 표현이라든지 용어를 사용할 때 종족이라든지 민족, 종교 혹은 남녀의 차별 등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주의가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라 금지법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라법에서는 누구든지 종족과 종교, 전통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PC주의자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슬쩍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지금 DK 그룹, 즉 Don't Know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치적 올바름 현상이 최근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는 박 대통령 하야 반대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하야나 퇴진은 좀 그렇잖아 하고 숨죽이고 있는 그룹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선 나는 중국인이야 혹은 카톨릭이야 아니면은 기독교인이야, 따라서 난 아홉을 지지해, 이슬람 대문은 싫어, 뭐 이런 말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PC주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 12일 동부 가리만탄 사마린다의 한 교회에 반PC적 폭탄 테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14일엔 서부 가리만탄 싱까왕의 한 중국 관제묘에 사제 폭탄이 투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부자와 말랑의 바투시 한 성당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전형적인 연쇄 인도네시아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벌이고 있는 정치적 테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기독교 교회나 중국인들의 관제며 성당 등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중부자와를 방문한 싱가포르 이센융 수상과 함께 2,700헥타 면적의 끈달 산업단지 오프닝 세레모니를 가졌습니다. 이 끈달 공단은 버카시 자바베카 공단과 싱가포르의 슴바왕 코퍼레이션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공단으로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스마랑 항구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끈달과 스마랑시가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80여만 명 이상의 유유노동력도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과 이민국은 외국인들의 거주지로 신고되어 있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비자와 노동허가 취득 여부, 심지어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합동조사반은 지난 17일 근방 안에 있는 꾸리팍 비유 아파트를 급습해서 이민법과 마약법을 위반한 12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외국인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인데요. 이 중에 2명은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과 노동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버카시와 지카랑 지역을 한 바퀴 돈 바 있는데요. 이제는 자카르타까지 확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오는 2017년부터 꾸닛이라든지 떼묵꾼찌와 같은 자연산 전통약재하고 허브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BPJS와 같은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주도록 하는 일종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방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전통약재를 가지고 치료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배를 권장하려는 주요 전통약재와 허브는 총 11종류에 해당합니다. 물론 떼물라왁이 제일 먼저고요. 그 외에도 자띠블란다, 다운살람, 삼빌로또, 꾸니, 짜베자와 뭉꾸두, 잠부비지, 자에메라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5천여 종의 전통약재를 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약재나 자무 관련 산업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이 인삼을 가지고 인삼의 나라라고 국가 상징 아이콘을 자랑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떼물라왁을 가지고 국가 상징 아이콘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떼물라왁은 우리나라에서 강황이나 울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노란색의 꾸닛과는 아주 비슷한 생관과 식물인데요. 폐기능 강화, 관절염, 천식, 헤파티티스, 그리고 암 예방, 소화불량, 고지혈증 감소, 신장병 치료, 종기 소염, 토할 것 같은 모닝 디시즈 등의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에서는 좀 빨리 전해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